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차트 보는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캐시, 에이다, 퀀텀, 리플을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난 이제 4,200달러 이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돌파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때 이 4,750달러,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4,750달러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던 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이제 2017년도 끝나고 2018년도 초부터 하락장이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저항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다시 맞고 떨어졌죠. 어찌됐든 안착하진 못했습니다. 안착하진 못했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봉 자체가 20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다. 안착한 이후에 지금 4거래일 정도 지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 하락장,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되는 이 하락장에서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에 제대로 이제 안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금 돌아 나가고 있어요. 돌아 나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턴을 했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지금 4시간 봉을 한번 보면요.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렴을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이 그러니까 4시간 봉에서 이 15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해줄 것이고요. 15이동평균선을 깬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22동평균선, 이거를 이제 이동평균선을요, 잠깐만요, 바꿔볼게요. 지금 이게 20입니다. 20. 죄송합니다. 네, 어쩐지. 예. 이게 지금 22동평균선인데, 22동평균선에서 지금 딱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22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완전 다 정배열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물론 또 하방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제 올라왔으니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5,720달러, 뭐 5,800, 지금 5,720이 작년 2018년도 이제 6월달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5,720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이 50주선 내려오고 있는 이 라인이 5,750이기도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작년 2018년도 저점이 또 5,750달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항이 크게 작용할 라인이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이제 올라와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저는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가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일단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 버리는 거고, 첫 번째 시나리오로 결정이 됐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1-1로 갈 거냐, 1-2로 갈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2015년도와 한번 비교해서 보자고요. 2015년도 비교해서 보면 지금 현재 위치는 50주선 그리고 120주선 딱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밑에 위치해 있어요. 이때 2015년도에 7월달의 모습은 50주선 밑에 있습니다.
50주선, 120주선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50주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만약에 이제 2015년도 7월과 같은 패턴이라고 하면 50주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요. 만약에 이제 이 라인이 지금 120주선과 지금 이제 50주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지금 위치가 만약에 2015년도 11월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120주선에서 120주선에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120주선 돌파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1-1안에 이제 근접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위치가 1-1안과 근접하다라고 하면 1-1안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015년 11월과 근접하다. 패턴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1월달 움직임처럼요. 11월달 움직임을 보시면 이 120주선 그리고 50주선 맞고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죠. 돌파를 하고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서 이때 보시면 20주선이 올라와요. 이렇게 빨간색 20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20주선 이때부터는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500달러까지 제가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주선이 지금 멀어요. 위치가 멉니다. 그래서 이 먼 20주선을 빨리 땡기려면 좀 가파른 상승을 해줘야지 이걸 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주선을 이렇게 돌려 세우려면요. 이때처럼 20주선을 완만하게 이렇게 돌려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돌려 세우는 게 아니라 20주선을 여기서 확 땡기려면요. 이렇게 땡기려면 상승을 먼저 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8,500달러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줘서 20주선까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란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란 모습이 2015년도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2015년도 11월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때보다는 좀 더 가파른 상승인데 패턴 자체는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 120주선에서 저항 맞고 눌러주고 돌파하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때 고점에서 다시 또 눌러주고요. 근데 이 조정이 적지 않아요. 이때 이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한 30%씩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 전고점 가기 전까지 이때 보시면 1250달러인 전고점을 가기 전까지 거의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4번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거의 한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30% 정도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라 지금 위치가 이제 1-2안으로 돼서 1-2안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위치는 오히려 이제 2015년도 7월달과 같은 흐름이 되겠죠. 50주선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3개월 정도를 바닥에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눌러주고 넘어가주는 모습.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50주선 맞고요. 맞고 조정 받습니다. 조정 받고 이때처럼 돌아나가는 거죠. 돌아나가고. 근데 이제 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지난 전 저점이었던 3,200달러 이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1-2안으로 진행되고 2015년 7월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뒤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는 3개월 정도만 어떻게 보면 내가 고생을 하면 만약에 이 가격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가격적인 면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1-1안으로 진행이 되든 1-2안으로 진행이 되든 특별히 염려할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1-2안으로 진행되면 어떤 구독자분께서 쓰셨는데 오히려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박앤세일을 해서 마지막으로 아직 못 산 사람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그래서 뭐 어떤 1-1안으로 진행이 되든 1-2안으로 진행이 되든 둘 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보도록 할게요. 지켓이를 이제 물어보셨어요. 지켓이. 지켓이 차트를 보면 이제 좀 약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하락쇄경 패턴에서 거의 이제 끝자락까지 간 상태에서 돌파가 됐고요. 돌파가 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지켓을 보면 하락쇄경으로 가는 이 과정도 굉장히 뭐 계속 땅굴 파고 내려오는 것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박스권을 계속 낮춥니다. 박스 형태를 보이다가 또 낮추고요. 또 낮추고 거의 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낮췄어요.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일봉이기 때문에 아마 지켓이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겨울 그런 모습입니다. 패턴 자체가. 그렇게 됐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돌파를 했고요. 일단은 마지막 박스를 넘어가서 일단 여기 이 가격대 0.0136에서 0.015 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한번 돌파해서 앉아줬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완전히 안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이제 아쉽긴 한데 일단은 돌파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모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보다 느린 건 분명한 건 뭐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도 이제 거리가 이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올라오는데도 좀 더 시간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일단 먼저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됐기 때문에 0.015 라인 넘어가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저점을 높여놔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문제긴 하고 저는 이제 0.015 라인을 넘어가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켓이 흐름 자체는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이미 상승 흐름을 가고 있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뭐 에이다라든가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네로라든가 이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느려요. 느린 건 이제 분명한데 그럼에도 근데 이게 느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일 테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켓시를 관심을 두고 지금 사봐야겠다. 이런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위치가 돌파하고 딱 눌러서 한번 올라가지고 다시 눌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러주면서 지금 보시면 0.0136 이 라인은 지켜줍니다. 계속 지켜주고 있어서 보시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돌파가 되고 눌러준 상태에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강한 슈팅이 나왔어요. 강한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그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돌파가 되고 하락쇄경 돌파하고 올라가준 이후에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또 돌파했죠. 돌파하고 또 눌러줬습니다. 돌파하고 이 추세 라인까지 눌러줬어요. 지금 눌러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은 진짜 나이스한 가격인 거고요.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켓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매수하기에는 좋은 위치다. 물론 이제 홀딩한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긴 한데 기다리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켓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단 0.015 라인을 넘어가지고 이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고 넘어가준 이후에 이렇게 이 이동평균선들을 좀 더 모아주는 작업을 저는 해줄 거라고 봐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켓이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에이다를 볼 텐데 에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지겹게 에이다 이제 홀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에이다 너무 지겹다. 이거 가는 거 맞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상승 흐름 본격적으로 나온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바닥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어요. 지금 864토시에서 현재 위치가 1700이니까 1700 사토시니까 거의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 2배 올랐고요.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화 가격으로 하면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사토시 가격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하락세경 패턴을 몇 번 만들어 주고요. 그 이후에 돌파가 돼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지금 저항으로 작용되는 라인인 1900사토시 보시면 이때 이제 지지를 받고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1900사토시에서 지금 저항 맞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15일 이동평균선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면서 이평선이 완전 지금 정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평선인 12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골든크로스가 얼마 전에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수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라인도 돌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뭐 먼저 상승했던 웨이브라든가 뭐 트론 같은 그런 흐름으로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 흐름을 이어서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좋고, 다음 저항 라인은 지금 보시면 이때요. 이때 이제 저항 역할을 하고 이때 이제 지지를 받고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라인, 예, 2400 사토시가 만약에 지금 1900 사토시를 넘어가주면 다음 저항은 이때 지지를 받고 또 저항 역할을 했던 2400 사토시가 저항이 됩니다. 다음 저항.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저항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때 지지를 받고요. 또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3000 사토시, 3070 사토시가 다음 목표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다는 지금 이제 상승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좀 쉬고 있는데 돌파하고 2400까지 가지고요. 지금 라이트코인이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아마 돌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돌파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라이트코인은 그 다음 목표치까지 가는 거고요. 에이다도 이제 저는 그 다음 목표치 뭐 3000 사토시까지도 목표치는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 흐름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이해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에이다는 이제 에이다 홀딩 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홀딩 하신 이후에 충분히 뭐 웨이브라든가 트론 같이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왔던 그런 위치가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에이다 물량 홀딩 물량은 홀딩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일정 부분 매도하셔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아까 뭐 지캐시라든가, 지캐시는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퀀텀 같은 경우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분에 한해서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텔라루멘도 좋은 지금 위치고요. 아까 보면 지켓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텔라루멘이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퀀텀을 볼 텐데, 퀀텀 보시면 퀀텀은 일봉에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다 지금 밑에 두고 있습니다. 밑에 두고 있고, 지금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에이다가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기 직전 이 모습 되기 전에 이렇게 상승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퀀텀도 앞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퀀텀 여기 이제 7만 사토시를 안착을 해주는 게 좋은데 7만 사토시를 안착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 7만 사토시 위로 올라오는 양봉을 만들면서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시 현재는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는데 뭐 깨고 내려왔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지금 이 15일 이동평균을 20으로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은 거의 이제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이평으로 봤을 때는 퀀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조만간에 다시 7만 사토시를 넘어가지고 아까 이제 에이다 그런 흐름으로 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저항 라인은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5천 사토시요. 12만 5천 사토시가 다음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19만 사토시요. 19만 5천 사토시가 다음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채널로 돼 있어서. 예. 19만 5천 사토시. 예, 이제 뭐 19만 사토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만 사토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뭐 퀀텀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까지 거의 이거 몇 개월이냐면, 뭐 작년 이제 8월부터
거의 이 박스에 다른 애들 갈 때 퀀텀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뭐 거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최근에 한번 슈팅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서 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이제 완전 장기 입형까지 정비열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제 보이고, 퀀텀 들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마음을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은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이제 어제 좀 상승을 해줬잖아요. 리플이 어제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한 이후에 보시면 이제 이 지난 지지라인 6700사토시 6700사토시를 약간 뭐 훼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 크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6700사토시 이 라인이 주봉에서 보면 120주선입니다. 120주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야옹님 의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여기에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서 이 하락세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함정을 만들어주고 함정을 돌파해서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야옹님 의견을 반영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120주선에서 일단 음봉 만들어주고요.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내려온다는 게 원화 가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BTC 마켓에서 자연스럽게 음봉이 나옵니다. 만약에 리플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음봉이 나올 것이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만들어주고요. 양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음봉을 4개 정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4개, 여기도 4개 만들어줬죠. 추가로 4개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는 이런 패턴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대는 그러니까 6,700 사토시 부근은 좋은 위치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 얘기해 주셨던 얘기처럼 6,500 사토시에서 7,000 사토시 부근은 만약 BTC를 리플 XRP로 이제 바꾸시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그때는 뭐 바꿔도 분할로 해서 교체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리플은 어제 흐름은 좋았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은 여기서 바로 이게 치고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치고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4월 한 달 정도를 좀 더 BTC 마켓에서 좀 더 이제 지금 이 라인 지금 7,000에서 한 뭐 6,500 이 사토시 사이에서 좀 더 보내주고요.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리플 관련된 기사를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긍정적인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외환 송금업체 리플사와 협력,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이더리움 이제 월드 뉴스에 따르면 영국계 외환 송금 전문업체 레셔널 FX가 리플과 협력한다. 해당 업체는 리플 지불 플랫폼인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활용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 레셔널 FX는 영국 국세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유럽 연합 내 경영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 관련돼서 계속 감정적으로 아까 이제 오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리플을 감정적으로만 보고 이거를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동하고 이렇게 야 이거 가는 거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갔으니까 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더 못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리플사가 얼마나 많은 그 협력사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로비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인들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감정적으로 이 종목을 리플이라는 종목을 보고 제가 리플을 좋아하고 투자해야 되겠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로 하는 코인을 못 봤어요, 저는. 예. 이렇게 웬만한 업체들은 사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각 어떤 코인
회사들끼리 뭔가 제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면 뭐 기업들과 제휴를 한다거나 이 정도는 봤지만, 기업을 넘어서서 뭐 각국 은행의 중앙은행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IMF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 국제적인 금융기관들, 그리고 뭐 정치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 대상으로 뭔가 일을 벌리고 있는 이런 회사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리플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물론 처음엔 저도 이제 다단계 코인으로 봤었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협력사 늘어나고 있는 협력사 이런 부분까지 이거를 감정적으로 뭐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얘기를 더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45% 설문조사 참여자, 투자금이 생긴다면 XRP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미국 암호화폐지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채널인 CNBC에서 크립토 트레이더 쇼 호스트인 노이너, 란 노이너가 이제 최근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를 대상으로 해서 5만 달러가 생긴다면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2만 명이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 45%가 리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이제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뭐 대기업이 자본금을 투입을 해서 어떤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 코인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그 마음속에 이제 심어주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리플사는 어느 정도 이미 구축을 해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이런 설문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댓글에 기사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어요. 저스티스 린님이.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을 볼게요. 댓글을 보면 4월 저스티스 린님이 써주셨고요. 4월 3일 이유는 INA TBA 창설을 통해서 블록체인 및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 채택을 지원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INA TBA는 모두 블록체인의 보급을 촉발시키는 데 필요한 규제 및 비즈니스 개혁을 홍보하고자 하는 105개의 조직을 모았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모은 건데, 정치인, 기업 및 광범위한 블록체인 신생 기업 모두가 아이오타 블록체인에 공식적으로 해싱된 헌장에 서명을 했대요. 크립토커런시는 아이오타에서 줄리 메이핀과 함께 창립 멤버들 사이에서 잘 표현이 되었다. 창립 멤버로 이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잠시 뒤에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의 큰 발걸음입니다. 규제 당국이 크립토커런시와 블록체인의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소식과 SEC 및 중국의 해당 지역 규제에 대한 최근 소식을 고려할 때 2019년이 블록체인이 주류가 되기 시작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저스티스 린님이 이 내용을 써주셔서 기사를 찾아봤고 굉장히 이제 좋은 기사예요. INA 이제 TBA, 뭐 이걸 INA TBA라고 읽으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럽연합 블록체인 국제연합체 INA TBA를 출범을 했다. IBM과 스위프트, 컨센시스, 리플 등 다수 참여했고요. 유럽연합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연합체를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 이제 명칭은 INA TBA, 신뢰 블록체인 응용 국제연합이래요. 말도 어려운데. 일단은 이 INA TBA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규제 기관, 표준 수립 기관을 다 모아서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의 주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이 된 그런 단체고요. 유럽 디지털 경제사회위원회 마리아 가브리엘 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유럽연합은 블록체인 개발 촉진을 위해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INA TB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일단 주소는 inatba.org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만한 어떤
그 코인들,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제 아까 잠깐 언급된 부분에 아이오타가 나왔잖아요. 여기 에이다도 있고요. 에이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물론 못 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이다도 있고,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물론 뭐 IBM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타 있고요. 아이오타 아까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지갑으로는 레저 지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스테이블 코인 메이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또 회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만한 게 R3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사가 있는데 잠깐만요. 예, 리플이 있었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리플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 메이커, 아까 에이다, 리스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또 회사로 이제 로레알도 들어가 있고 아이오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이제 블록체인 회사들이 이 지금 아까 INA, TBA 이 단체에 지금 들어와서 유럽 연합에서 어떤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이 산업을 좀 더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제 시총 또한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더 안정권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화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